근데 어디 부총장 딸이가 최고위원한테 소리치고 협박 비슷하게 하고 고성을 한다는 건지 이게 당 기간이 개판인 거거든요. 아니 제가 부총장을 해봤잖아요, 저는. 네,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총장 딸이라고 한 거는 당원 게시판 사태 이것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최고위에 일어났던 일 어떻게 보셨나요? 일단 저는 최고위원을 해봤잖아요. 예. 이거는 그러니까 정성국 부총장, 신지호 부총장 같은 사람들은요. 네. 일단 최고위에서 발언권이 없어요. 예. 저 사람들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는 최고위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들이 당을 이끌어가는데 토론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.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석자예요. 근데 어디 부총장 딸이가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한테 소리치고 막 협박 비슷하게 하고 고성을 한다는 건지 이게 당 기간이 개판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보다 못한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 아니 최고위원이 말하는데 부총장이 따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정리를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국 이 사람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내가 못할 말 했냐라는데 할 말 못할 말 그 내용에 대한 평가도 둘째치고 당의 최고위라는 기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이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는 정책의 의장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. 사무총장도 발언권이 없어요. 그래서 저희 지도부 회의할 때는 사무총장이나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부총장이 말하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고 말을 하고 싶으면 양해를 구해야 돼요. 제가 발언권이 없는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? 그럼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친한계가 이 사람들이 정치도 모르고 당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. 당의 최고위라는 공식 대표 기구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으로도.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출신으로서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사실 김민전 최고위원 유일한 여성 최고위원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정성국이라는 분이 막 고성으로 지르고 눈 부라리고 했다는 거는 저는 여성에 대한 어떤 이 폭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부총장을 해봤잖아요, 저는. 네,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 있네. 다 있어요 지금. 최고위원 있고 부총장 있고. 맞아요. 네. 우리가 그걸 저도 사실 그 최고위원회 회의를 많이 들어가는데. 제가 아까 부총장 딸이라고 한 거는 전체를 뭐. 말한 게 아니라 저렇게 경우 없이 하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. 네, 근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 장해찬 전 최고의 말이 맞아요. 원래 그 사무총장이나 부총장은 실무자거든요. 그러니까 최고위원 자격을 있는 정책위 의장까지 해가지고 최고위원들하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의결해서 결정한 걸 실행하는 실행자입니다. 맞습니다. 실무자고. 그래서 그 내용에 배석을 하는 거는 실무자로서 배석을 하는 거지 의사결정권자나 발언권자로 배석하지를 않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발언권이 없고 저도 발언권이 없어서 발언 안 했어요. 발언이 없으니까. 네. 근데 실무적으로 뭐 이게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, 그리고 그 사실관계는 뭐냐 이런 거를 실무자한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. 그 최고위원들이. 그러면 그때는 이건 이렇습니다, 저건 저렇습니다, 과거의 관례나 뭐 전례가 이렇습니다, 이런 적으로 물어보면 답하는 존재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거를 최고위원하고 그 감히 저런 말을 한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당이 뭐 네. 이상하게 돌아가는다는 생각밖에 제가 안 드는 거예요. 네.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. 근데 신동욱 원내 대변인이죠. 네. 예, 신동욱 원내 대변인은 그런 부분을 당생을 안 해봤는데도 참 정확하게 짚으셨네. 아무래도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최고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 되면 이제 대변인들도 다 말하고 이 말 저 말하면 최고위 난장판 되는 거예요. 난장판이죠. 근데 신동욱 의원이 오늘 기자들에게 나와서 무슨 말 했냐면 원래 부총장단이 저렇게 막 편들면서 막 하면 당대표가 말릴 줄 알았다. 그래야죠. 정성국 의원 가만히 있어라. 신지호 부총장 말하지 마라. 발언권 준 거 아니다. 근데 자기 편이니까 나서서 자기 대신 김민전 의원을 겁박하고 막 고성해주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계속 냅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신동욱 의원이 나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저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당의 공식 기구를 우습게 보고 무슨 깡패처럼 점령군처럼 구는 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저는 이 자체가 내용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그 옛날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번에 이제 런닝메이트 제도, 런닝 제도가 아니지. 런닝메이트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
원래 그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그 전에 우리 당에는 없었어요. 아니 우리 당이래. 국민의힘에는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분열의 후유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름아름한 거지 그거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. 근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생기고 이게 하나의 원팀으로 만드느냐의 문제를 그 고민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도 당이 아무리 그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힘들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 70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정당인데 그 정당에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과연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그 당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뭐 팀 한동훈 이렇게 해가지고 러닝메이트한 전례는 없었거든요.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사람들이 알게 예. 행사를 같이 간다던가. 그렇죠.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지켜왔던 정치적 최소한의 관례이고 룰이었어요. 금도인 거지. 예. 노골적으로 우리 팀입니다. 우리만 찍어주세요 하면서 문자 보내고 같이 다니고 하는 거는 이 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왔던 부분이거든요. 그거는. 그래서 그런 분열을 생길 수 있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이제 뭐 그 차별화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그 용산과 차별화한다는 이름으로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있었죠. 근데 저는 그 독대를 그렇게 왜 주장을 했나? 제가 그게 좀 굉장히 의아해요. 그러니까 독대를 하고 나서도 뭐가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좀 얻어간 건지, 무엇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, 그게 지금 또 뭐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이렇게 독대를 계속 주장했던 거는?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대통령과 같은 급이다. 예. 난 동급이다.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, 뭐 임기가 반이나 남았지만 끝났고 한동훈의 시대다. 한동훈이 이 보수를 다 장악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억지 떼쓰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독대에서 왕창 깨지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 독대 이후로 한동훈 대표의 모든 일들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.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독대 자리에서 뭐 민생 그리고 정말 이 정치 개혁 이런 아젠다를 던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내내 했던 김건희여서 꼬투리 잡기 그리고 유튜버들이 나 공격해요. 이 이야기를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꺼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독대 이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중도층과 원래 한동훈 대표를 밀어줬던 보수 언론의 실망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 최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의 사설이나 기사 논조도 한 대표에게 계속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어요. 우리가 완전히 밀어주고 만들려고 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. 이걸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보수 언론에서도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니 그리고 또 그 한동훈 일가의 네. 그런 그 게시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장해찬 전 최고가 가장 먼저 이거는 한동훈 일가 한가족 두루킹이 맞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장담하면서 치고 나가셨잖아요. 네,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어느 방송에서 이제 아니라면 내 손모가지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한동훈 일가의 명의는 맞다라는 걸로 거의 흘러가는 분위기예요. 뭐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인은 한동훈 대표나 친한게도 못하는 것 같고 다만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냐 가족이 썼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 그리고 가족이 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게 밝히는 것 자체가 뭐 당원 당규의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. 예,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미봉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?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이거를 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게 절대 어떻게 소강 상태로 갈 수 없는 사안이고 저는 다음번 목요일 최고위원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? 이거는 김민전 최고나 김재원 최고 같은 분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. 예. 왜냐하면 이제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. 최고위 도중에서 김민전 최고의 발언을 끊고 한동훈 대표가 끼어들어서 성질을 내고 막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도 이걸 그냥 두고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.